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자공학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전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구라든지 전열기가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전력을 소비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등가적으로 저항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열기에서 또는 전구에서 소비 전력은 P는 R분의 V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저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R은 P분의 V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전격이 주어집니다. 이 전구는 100V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50W를 소비하는 그런 전격을 가지고 있는 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이 전구의 등가 저항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가 50W죠. 50W를 할 때에 전압이 100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50분의 만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200ohm짜리 등가 저항을 갖게 됩니다. 이 전구는 200ohm짜리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라든지 전열기가 나오면은 이와 같이 저항으로 환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회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원이 있을 거고 여기에 전구가 저항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200ohm짜리 전구가 있는 거고 여기에 전구에 50V 전압을 가합니다. 여기에 50V를 가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이 전구는 I는 R분의 V 해서 200ohm분의 자, 5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이 흘러서 0.25A가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구에서 소비 전력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소비 전력이 나오면은 I 제곱 곱하기 R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0.25의 제곱 곱하기 200을 해주게 되면은 자, 계산기로 0.25의 제곱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은 12.5W를 소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비 전력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물어봤죠. 전력량은 와트아워입니다. 자, 이는 소비 전력이고,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와트아워죠. 뭐 킬로와트아워와 같이. 그러면은 12.5W에다가 곱하기 120분이라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2시간이죠. 2시간을 곱해주면은 25Wh라는 이제 전력량이죠. Wh는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떤 도체의 단면을 1A의 전류가 흐를 때에 이 면을 0.1초 동안에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 가면은 전류는 전자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I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전자의 이동 방향이죠. 자, 우리가 1A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흘러간 것을 1A라고 합니다. 그러면 I는 공식을 만들면 T분의 Q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A의 전류가
0.1초 동안에 흘렀기 때문에 이것은 전하량을 보면은 Q는 I 곱하기 T가 되어서 이거는 1하고 시간이 0.1초죠. 그러면 그거는 0.1 쿨롱의 전하가 흘러간 겁니다. 그죠? 총 전하가 흘러간 거는 0.1 쿨롱이 흘러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입니다. 자, 또 알아야 될 것은 1쿨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의 개수가 얼마냐면은 6.24 곱하기 10의 18성 개의 전자가 1쿨롱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은 0.1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죠? 그러면은 6.24 곱하기 10의 17성이 되면은 개의 전자가 되면은 0.1 쿨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될 겁니다. 6.24 곱하기 10의 17성.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난이도는 하가 되겠습니다. 원자 핵에 관한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원자를 분해해 보면은 여기에 핵이 존재를 하고 그 주변에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궤도상에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궤도가 있고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원자 핵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자고, 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양성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보면서 원자 핵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자 핵은 양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벌써 틀렸네요. 그죠? 이거는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벌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죠? 이게 원자가 있으면 전자는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킬로그램으로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은 대부분이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 있죠.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하고 같다. 자, 원자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103가지 원소 기호가 있고 또 원자 번호가 있는데 그것은 전자의 수하고 같다. 그 다음 양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같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자하고 전자의 전하량은 같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좀 중요하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전기저항 R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의 전기저항은 R은 로 A분의 L이 되겠습니다. A라는 것은 요거의 단면적을 A라 하고 전체 요 도선의 길이를 L이라 하겠습니다. 로는 이거를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비저항이라고도 하고 고유저항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저항 로에 비례한다. 로에 비례하죠. 이거는 맞습니다. 도선의 단면적이 A죠. A에 반비례한다죠. 그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죠? 비례한다 되어 있는데 반비례죠.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요 길이 비례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도선의 길이와 길이 L과 L을 2배, 단면적을 각각 2배로 하면은, 자, R은 로우는 있고 길이를 2배, 2L이 되겠죠. 단면적을 2배, 2A가 되겠죠. 하면은 이거는 이 약분되고 그냥 그대로죠.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건데 여기는 4배가 증가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A번하고 C번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히스톤 브릿지에 관한 문제로서 저항 4옴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항상 소비되는 전력이 나오면은 항상 I제곱 곱하기 R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계산하면은 I제곱 곱하기 4를 해주게 되면은 소비 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히스톤 브릿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형이냐 불평형이냐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로 마주 보는 것끼리 2 곱하기 2 하면 4죠. 이것하고 이것이 4죠.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형이 됩니다. 평형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하고 이 점의 전이차가 같아 가지고 여기 전류가 0이 되어서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 3옴은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전압이 여기 3V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1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1옴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라인하고 이쪽으로 가는 여기는 2, 4가 있죠. 위쪽으로는 2옴, 4옴을 거치고 아래쪽으로는 1옴, 2옴을 거칩니다. 1옴, 2옴, 여기는 2옴, 4옴이죠. 거쳐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 회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는 전체 저항에다가 이제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합하면 6옴이죠. 여기는 3옴이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1옴에다가 3옴하고 6옴이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1옴에다가 이거 더한 것분에 9분의 18 하면은 전체가 3옴이 되죠. 그래서 전체가 3옴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가 되어서 3옴분의 3V 하면은 1A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는 얼마가 흐르냐면 1A가 흘러갑니다. 그럼 1A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전류가 얼마가 흘러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분배가 됩니다. 그죠? 여기는 6옴이고 3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I 다시 요거 전류는 6 더하기 3분의 넘을 거죠. 3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은 9분의 3이 되어서 I 프라임은 3분의 1 암페어가 흐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 흐른다는 겁니까? 3분의 1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P는 I 제곱 곱하기 R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의 제곱에 4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9분의 4W가 되겠죠. P는. 그죠? 그래서 답은 9분의 4W로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한 중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회로에서 열려있던 스위치를 닫은 후, 자, 이 스위치를 탁 닫습니다. 닫습니다. 열려있던 것을 탁 닫은 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옴하고 6옴이 병렬로 되어 있고 이제 2옴하고 직렬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문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저항은 R은 2옴에다가 6옴하고 3옴이 병렬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병렬로 되어 있는 걸 구하면은 더한 것분의 9조 곱하면은 3, 6, 18 하면은 2가 되죠. 그러면 전체 저항이 4옴이 되는 거죠. 그죠? 4옴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가 돼가지고 4분의 10이 흐르겠죠. 그러면 2.5입니까? 2.5 암페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2옴에 흐르는 전류는 2.5 암페어이다. 여기 2옴, 그죠? 2옴에 흐르는 전류는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3옴에, 여기, 3옴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3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럼 여기 전류를 계산해야 되겠죠. 이걸 I1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I1은, 자, 여기가 2.5니까 분배가 되겠죠. I1은 3 더하기 6분의 넘을 거니까 6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2.5 암페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9분의 6 곱하기 2.5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3분의 2입니까? 3분의 2 곱하기 2.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옴에 걸리는 전압, V3옴에 걸리는 전압은 이 I1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I1이 얼마입니까? 여기 3분의 2 곱하기 2.5에 곱하기 3을 하면은 이것이 약분되어서 5V가 되죠. 자, 좀 복잡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옴에서 소비되는 전력, 아까 소비되는 전력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I제곱 곱하기 R 하면 된다 했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옴에 흐르는 전류가 2.5죠. 그러면은 2.5의 제곱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은 2.5의 제곱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계산해 보니까 12.5W가 됩니다. 12.5W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2W라 되어 있는데 12.5하고는 다르죠. 이것이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 2옴에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입니다. 그러면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되니까 이것은 2 곱하기 2.5 하면은 5V가 맞죠.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난이도가 중급 정도로 문제가 좀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부하 RL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RL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RL에다가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L의 값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이거죠. 여기에 저항하고 여기에 부하 저항이 존재를 할 때에 RL이 있습니다. 여기에 RS라고 하고 V가 있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RL하고 RS가 같을 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하고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 여기서 들여다본 건 RL이고 여기서는 RS만 남겠죠. 여기 할 때는 자, 전압은 쇼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 R 요거를 구할 때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전압은 단락 쇼트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합니다.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저항을 얼마나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은 곧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하고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 저항이 뭐냐 이거죠. 이 저항을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전류원은 개방이라 했죠. 이거는 개방을 합니다. 전압원은 단락을 합니다. 쇼트를 시킵니다. 그래 놓고 임피던스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개방입니다.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이 8옴이죠. 8옴이 직렬로 있고 그 다음에 4옴, 4옴이 병렬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8옴하고 4옴, 4옴이 이렇게 병렬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옴, 4옴이 병렬로 있으면 계산하면 2옴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8 더하기 2가 되어서 전체 15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5옴. 그러면은 RL도 15옴을 달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은데 또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 즉 캐패시턴스 또는 캐패시터에 관한 C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캐패시터 하면은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리고 평판 캐패시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평판 캐패시터. 자, 여기에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하고 이 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에 유전체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이 캐패시턴스는 C는 D분의 입실론 곱하기 A가 됩니다. 이 단면적. 이 공식을 아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자, Q는 CV가 되어서 C는 V분의 Q가 됩니다.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압 1V로 1쿨롱의 전하를 충전하면은 이 용량은 1페르시라고 한다. 정전 용량. 그죠? C는 V분의 Q라는 거죠. 즉 1V로서 1쿨롱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1페르짜리 캐패시턴스라는 겁니다. 자, 유전체의 유전율이 입실론이죠. 증가하면은 정전 용량은 증가한다. 자, 이것을 증가하게 되면은 C가 증가하죠. 맞는 겁니다. 직류에 대해서는 직류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직류 전류가 흘러가면은 이것은 전류가 못 흐릅니다. I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방 상태가 된다 하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극 사이에 이게 이제 이 전극하고 이 전극 사이의 간격이 뭐냐면 D죠. D를 증가하게 되면은 자, 이거를 증가하게 되면은 C는 감소를 하죠. 정전 용량은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꽤 있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음 회로에서 부하 RL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은 자, 제가 이야기했죠. 이것은 항상 I제곱 R이다. 자, RL이 8옴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은 I제곱 R 해주면은 소비 전력이 계산이 되겠죠. 자, 변압기가 여기 보면은 1대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건수비가 A는 N2분의 N1이 되어 가지고 2분의 1이죠. 그죠? 건수비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2차측 먼저 2차측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전류를 I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부하에 있는 저항을 1차측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1차측으로 환산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a제곱에다가 8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3ohm이 있습니다. 3ohm이 있고 여기 10V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8ohm이 1차측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에 저항은 얼마 되면 a제곱에 곱하기 8이 a제곱배 되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냐면은 a제곱은 a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8이 되어서 2ohm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3ohm하고 2ohm이 되고 여기에는 얼마가 흐르느냐면은 전류가 I는 그죠? 1차측 전류는 5분의 10에서 2A가 되죠. 자, 여기에 2A가 흐릅니다. 2A가. 자, 여기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전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전류가 2차측 전류입니다. 여기는 1차측 전류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2대 1입니다. 2대 1.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전류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A는 N2분의 N1이고 이거는 V2분의 V1이고 I는 I1분의 I2죠. 그렇죠? 전압은 여기에 10V면은 1대2면은 여기는 20V가 됩니다. 2배로 늘어나는데 전류는 반대로 되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대2인데 전압은 2배가 되는데 전류는 반으로 줄어서 여기는 1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I2는 1A가 되어서 자,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 I제곱 곱하기 R 하면은 1의 제곱 곱하기 8 하면은 8W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을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로서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높진 않은데 교류 파형에 대한 그런 문제로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연파 전압과 전류가 나타내어져 있는데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검정색 부분 전압을 그려보게 되면은 자, 최대값이 20이죠. 20에 sin 오메가 t 위상이 60도 앞섭니다. 그죠? 이거는 60도 앞섭니다. 그래서 플러스 60도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붉은색 전류에 대해서 표시하면은 최대치가 10이 되겠죠. 10 sin 오메가 t 이것은 넣습니다. 45도가 늦을 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게 되면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105도입니다. 그죠? 이 두 개의 위상차는 105도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전압을 표현하면은 20 sin 오메가 t 60도인데 60도는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가 되면은 60도가 되겠죠. 45도는 4분의 파이가 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전압은 맞죠? 이거는 맞습니다. 전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전류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Z는 I분의 V죠. 이걸 갖다가 페이저로 표현했는데 자, 이걸 페이저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I는 이것이 최대치니까 루트 2분의 10이고 이거는 루트 2분의 20이 되어서 이것은 크기는 2가 되겠고 자, 이 위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5도고 여기는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105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도 맞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인덕터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2헨리짜리입니다. 자, 여기에 전류가 인덕터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직류죠. 직류와 여기 3고조파, 여기 5고조파 세 종류의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인 앞에 있는 것은 이것은 최대치입니다. 그죠? 최대치는 우리가 시료치로 바꿔주면은 시료치는 5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인덕트에서 축적되는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여기 I는 항상 최대치가 아니고 시료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쉽게 풀립니다. 자, 여기 직류는 뭐 최대치나 시료치나 같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시료치가 5입니다. 요거 5고조파의 시료치는 8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에 곱하기 2죠. L이 2고 곱하기 자 I 제곱인데 10의 제곱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은 없어지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189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뭐 중요하면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역률 우리가 코사인 시타는 PA분의 P죠. 자, 여기서 PA는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분의 자, 이걸 보통 유효전력이라고 합니다. 유효전력.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유효전력, 이것은 평균전력하고 동일합니다. 평균전력 또는 소비전력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거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파형률은 시료치 나누기 평균치죠. 파형은 실평. 파고율은 최대치 나누기 시료치죠.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최대